자, 이번 문제는 정말 그 계산이 헬이었던 문제였는데 계산기를 쓰는 게 능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사실은 문제에서는 특별히 언급드릴 게 없고 답안을 같이 보시면 이걸 내가 진짜 시험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했나 이 생각을 하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시험을 볼 때 이 어떤 이렇게 12개 호까지는 아니었는데요. 한 8개 정도 되는 호에 그 한 방에 평가하는 거를 그 스터디 문제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응용해서 그 기억을 더듬어서 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었고, 그리고 그때는 그것도 40점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30점이니까 30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얘만큼 가치 형성 요인이 많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일단 그렇게까지만 설명하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최근에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뭐 최근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23년도니까 이때 진짜 많이 했으니까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되게 일반적인, 그동안의 전통적인, 일반적이라기보다 전통적인 그런 재개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업인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낯설 수가 있는데,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나왔다는 거.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려면 종전자산, 종무자산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토대로 이제 비례율도 하고, 그걸 가지고 권리가도 매기고, 뭐 분담금도 나오고 이런 거니까. 종전자산을 감정평가하시오가 20점. 이게 사실 진짜 헬이었어요. 그 다음에 조합원 F의 분담금을 구하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분담금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요? 비례율. 그래서 종전분의 종후의 그다음에 사업비. 이제 이게 이제 비례율이죠. 요거 환지에서도 잘 똑같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종전과 종무자산의 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거 약술인데 5점 나왔고요. 그다음에 비교 사례 선정 시 선정 사유, 제외 사유를 기재하고, 요인치는 둘째 자리까지. 그다음에 평가액은 10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해라. 100만원 단위까지. 여기는 또 반올림 하라고 나왔죠. 이런 거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잘 못 지켰지만, 그 문제 1에서 못 지켰지만 이거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내가 종무자산이 뭘 받을지 알면 이 가격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분담금이 나오는 거죠. 내가 권리가가 더 크다면은 받는 거고, 권리가가 더 작다면은 내는 거고, 이런 거고. 비례율 산정 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기해라. 자, 저도 몰랐고요. 동기들 중에도 모르는 애들 많았는데, 상업 인정이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저는 이 이후에 이제 평가사가 됐으니까 이 사업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당연히 뭔지는 알아요. 근데 만약에 시험장이면 모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틀렸는데 그 합격에는 문제가 없더라. 그 이야기는 이거를 틀리면은 사실은 이제 사례 선정부터 해가지고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선정이 잘못됐으면, 사례가 선정이 잘못됐으니까 요인치도 다 잘못될 것이고, 다 최종 가격수도 다 잘못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거의 맞는 게 없었을 텐데, 거의 맞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다 틀렸겠지. 근데 점수 나오는데 크게 문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게 나오면,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게 나온다면 그냥 과감하게 찍는 것도 그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그리고 찍었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 잘 생각해서 한번 시험장에서 기세로다가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개동을 평가하죠. 두개동인데 연식 비슷하고요. 그 연면적이나 건축 면적도 다 비슷하고, 세대수
이런 게 이제 아마 요인치가 되는 거겠죠. 제가 이걸 봤을 때 진짜 한숨이 나왔는데요. 일단 12개야. 12개인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공유 지분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음, 다행히 다행히 조합원 F는 공유 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냥 얘는 구하면 될 것인데 여기서 요거는 이제 일단 두시고 넘어갈게요. 답안지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고, 그럼 사례를 구할 때 아까 23년 5월 15일이 이제 사업 인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전 사례를 써야겠죠? 그걸 생각했을 때 일단 얘는 안 되네요. 그리고 얘는 너무 오래됐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뭐 건부감가가 포함됐다면 얘는 인테리어 비용에 자본적 지출이 포함됐기 때문에 단순히 그 건물만의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얘는 또 이제 배제, 얘도 배제. 이제 두 개 남는 건데 둘 다 기준 시점 이전이고 그 가격도 사실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런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지권이거든요. 건물은 이미 다 낡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대지권, 이 땅은 이 사람의 자산 가치에 이제 되게 그 종전자산 가치에 되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전유 면적당 대지권의 비율이 좀 유사한 사례를 쓰는 게 좋아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는 재건축 재개발을 앞둔 게 아니라면 대지권이 많고 적고를 가지고서는 그 가격이 사실은 크게 영향이 이 정도까지 오지는 않거든요. 보통 전유 면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대지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런 그 흐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대지권의 면적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뭐 지하라고 해도 만약에 대지권이 많다면 1층하고 거의 같거나 어떤 경우에는 높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탈락. 대지권이 너무 낮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요거 하나 볼까요? 그 법인이 소유한 물건으로 정상 거래 사례다. 이건 원래 안 되지만 법인이 소유하면은 그걸 사정 보정으로 사정 개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2인이 공유하면 사정 개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매수자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부부가 샀으면은 공동 명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거를 부부가 샀다고 이걸 사정 개입이라고 볼 수도 없고 법인이 샀다고 또 사정 개입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까 시점 수정치는 아예 줘버렸고 지역 요인은 대등하고 가치 형성 요인 외부 요인 우리는 3번이니까 그 다음에 내부 요인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호별 요인이 그 안을 이제 세분화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저기도 같거든요. 그 실제 평가에서도 이 호별 요인은 되게 많아요. 뭐 층별, 향별, 뭐 형태별, 뭐 주거 환경 영향 지수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쭉 나온다. 이런 거는 나중에 답안지 보시면서 알아서 잘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저는 사실 저도 시험 때 못 봤는데요. 1, 2번은 아예 없죠. 그러니까 1, 2번은 사례를 선정하면 안 돼. 3, 4, 5 중에 고르는데 얘네들이 1.0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얘네들을 그대로 주거 환경 영향 지수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0.97분의 0.91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틀리기 쉬운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하려면 계산기를 잘 쓰는 수밖에 없다. 그 하나씩 이렇게 곱하시면 안 되고 함수를 풀어야 된다는 거. 그 이외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다. 종후자산 아까 502호였는데 4억 5,700짜리 받았고 그래서 종후자산의 그 가격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여기 이것도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아까 종후자산 요건 이제 사업비 물음일에서 우리가 종전을 구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100을 안 써도 되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 1.0, 10, 1.10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자, 문제는 간단하죠? 문제는 간단해.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이 요인치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고 답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 종후 감정평가의 건으로 이제 건축 심의 결과 통지 수령일인 이날이 기준 시점이다. 종전자산은 부분 건물이니까 감칙 16조 거래사례 비교법 뭐 우리가 딱 아까 정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단가 나오고 시점 줬고 여기가 하이라이트인 거죠. 이제 한번 볼게요. 일단 가치 형성 요인 저 같은 경우는 얘는 공통이잖아요. 전체 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다 제가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 원래대로 하자면은 왜, 내, 호인데 일단 이것들을 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답안지를 작성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가치 형성용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계산기에 다 입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그냥 공통이다 하고서는 이렇게 쭉 공란으로 뒀지만 계산기에는 입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했느냐?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대신에 이건 냈지. 이건 다 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요 정도까지 쓰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고 요 가치 형성 요인 다 써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가치 형성 요인이지 뭐 저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 평가액에서는 단가도 여기도 지금 다 비워뒀죠. 그리고 또 이제 강사님마다 또 이제 그 방식이 다른데 그냥 호별 가격만 내신 강사님 계시고요. 저는 그 시험 때도 그랬지만 이걸 쪼갰어요. 2분의 1씩 공유하는 사람들 거는 2분의 1씩 쪼개서 호별 가격 내고 그거 권리 가격으로 쪼개고 이런 식으로 했다. 사실은 권리 가격이 아니라 이제 지분가액이죠. 잘못 썼네. 그랬을 때 이렇게 쭉 나오면 이렇게 나오더라.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게 종후죠. 사업비 그 다음에 종전하면 분담금. 권리가액은 여기서 이게 F니까 357이네. 357에 1.1배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예정자산이 아까 4억 5,700이었으니까 두 개 빼면은 요거를 납부해 줘야 된다. 그래서 종전자산은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적 가치 비율의 균형성이에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건 맞는데 그래서 얼마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하는 얼마고 지하는 얼마고 지상은 얼마고 1층 지상에서도 1층은 얼마고 2층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거래 사례를 쓸 때 여기서는 사례를 하나 썼지만 사실 사례 하나로 다 전체를 다 비준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개를 쓰는데 하나가 만약에 그 개발이익이 반영이 됐다면 얘는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균형이 안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부와의 일치관계. 그 권리가액을 할 때는 이게 규정에는 어떻게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증축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도요, 딱 그 현재 공부상에 있는 면적만 가지고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 경매평가 같은 경우에는 제시외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아무거나 지었어도 그거 다 가격이 포함시키잖아요. 여기서 딱 이제 공부에 있는 것만 한다. 종우자산도 각 호마다 균형성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이기 때문에 장래 분양시장의 장래 동향을 예측하는 것을 주의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건부 평가라는 거죠. 지금 없는 거니까. 뭐 그렇게 썼다. 이 두 개는 5점이었는데 저는 답안지를 살피진 답안지란다. 다른 여러 책을 보기보다는 제가 작년에 썼던 답안지를 참고해서 썼어요. 나는 작년이 아니지. 이거 벌써 재작년이네. 재작년도 아니네. 재재작년이네. 저는 제가 이때 풀었던 답안지를 참고해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수험생이 이 현장에 있다면 어느 정도 답안지를 쓸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썼다는 거. 자, 이제 3, 4번은 잠시 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